그치. 자, 일단은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소리 괜찮아? 소리? 이 정도? 자,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2번이죠? 네, 2번. 2번은 해볼만 해요, 같이. 요게,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은 아마, 그래도 오래 걸리지 않게 해서 풀었을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전혀 이거에 대한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질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선은 볼게요. 표 1을 보면 경기 지역부터 강원 지역까지 해서 인구가 있어요. 그죠?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그 다음에 비중이 100%입니다. 다 해서. 그 다음에 지역별 인구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 지수가 중요한데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지금 1750년이 모두 100이죠. 그죠? 그럼 그게 기준 연도야. 그래서 1780년도에 경기가 799가 됐다는 얘기는 7.99배가 됐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1750년의 인구가 100명이었다면 1780년에는 799명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지수예요. 그 인구 지수는 밑에 각 주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거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 물어볼게요. 경상도에 1750년에 인구가 200명이었어. 그러면 경상도에 1840년에 인구는 몇 명이에요? 됐어요? 됐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경기 지역의 인구는 계속 증가했어요? 자, 기준 연도가 1750년이고 인구가 9만 명이에요. 맞죠? 9만 명입니다. 근데 지수라는 게 보시면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죠? 네. 자, 보세요. 인구 지수는 공식이 어떻게 돼? 자, 1750년, 그렇죠? 분의 해당 연도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해당 연도가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치? 1750년에다가 인구 지수를 곱하면 되는 거야. 맞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보세요. 1750년의 값은 고정이야. 90으로. 그리고 이제 있는 지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값은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1780년 대비 1810년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 지역이다 그랬어.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감소했다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 인구를 구해가지고 이 인구수가 감소했다 이러는 건데, 잘 보세요. 요거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1780년이 강원도가 57 곱하기 715예요. 맞죠? 그 다음에 그 1810년도가 615. 7.15 죄송해요. 자, 57 곱하기 600 얼마예요? 15. 6.15. 이거죠? 그러면 감소율을 구하려면 감소율은 마이너스 직전 연도 분의 당해 연도 마이너스 직전 연도 이거예요? 57이 다 있으니까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감소율은 그냥 지수 같다 하면 돼. 자, 오늘 알았어. 지수 같다 하면 돼요, 그냥. 됐죠? 증가율이든 감소율이든 그냥 지수 가지고 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경기도는 증가했으니까 필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충청도는 40 정도 빠졌어요. 10%가 안 되지. 그죠? 전라도도 경상도도 마찬가지인데 강원도는 얼마가 빠졌어? 100 빠졌잖아요. 그죠? 100이면 10% 넘게 빠진 거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보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 갖고 하면은 최악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기억하고 니은은 어렵지 않게 나왔을 거야. 일단은 디귿 1870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상이다 그랬습니다. 1870년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위에 기준 연도를 보세요. 기준 연도를 보면은 경상이 제일 크지. 맞죠? 경상도가 424로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곱해지는 값, 1870년도를 보면은 경기가 830, 충청이 498, 그 다음에 전라도 253, 경상도 358, 강원도 606이야. 맞죠? 그럼 일단 전라도는 볼 필요가 없어. 왜 볼 필요가 없어요? 전라도는 412고 경상도보다도 인구가 1750년에 작았고 그 다음에 1870년에 지수도 작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만 좀 비교를 해볼게요. 경기도가 90에다가 830을 곱해야 돼. 물론 정확하게는 8.3이지만 이게 경기도예요. 그렇죠? 이게 경기도. 그 다음에 경상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424 곱하기 358. 비교해야겠다. 424 곱하기 358. 이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나중에 그 이론에서 배울 건데 상대 비교라고 있어요. 상대 비교. 뭐냐면 얘랑 비교하는 거. 지금은 그냥 느낌만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보면은 얘가 4배가 넘죠. 거의 5배야. 근데 얘는 3배가 안 돼. 맞아요? 얘가 큰 거야. 중요한 건 항상 강조하지만 누가 더 크냐지 얘가 얼마냐가 아니야. 얘가 더 크다고. 됐죠? 끝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면 나머지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충청도 보세요. 충청도는 164하고 424인데 경상도가 충청도보다 1750년에 인구가 2배 이상인데 인구지수는 충청도가 2배가 안 되잖아. 그것도 경상도가 높은 거지. 그런 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이 맞아요.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그냥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미음은 자, 같은 원리로 확인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됐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주환아, 미안한데 지금 문 좀 닫아줘.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3번인데, 이 3번이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소금물을 왜 못해? 소금물 잘할 것 같은데? 볼게요. 4% 소금물과 6%의 소금물을 섞은 후 물을 더 넣어 3% 소금을 120g을 만들었다. 4%의 소금물과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1대 3이었을 때 더 넣은 물의 양을 고르면 자, 4% 소금물하고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1대 3이래요. 맞죠? 그러면은 4% Xg이면 물은 몇 g이야? 3Xg? 이거죠? 그 다음에 4% 소금을 몇 퍼센트 섞고는 물을 더 넣어 3% 만들었다고? 120g? 자, 그러면은 6%는 몇 g이에요? 그렇지. 120 마이너스 4x지. 얘는 셋을 합쳐갖고 120이 된 거니까. 여기까지 나오면 끝났잖아. 자, 그랬을 때 3%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소금의 양으로 해봅시다.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이면은 x 곱하기 100분의 4 더하기 120 마이너스 4x 100분의 6 이거죠. 이게 소금의 양이야. 오른쪽에다 뭘 쓰는 거예요? 120g 100분의 3 이거죠, 이거. 됐어요? 그 양쪽에다가 100을 곱하면 어떻게 돼? 4x 100 곱하면은 바로 갈게요. 720 마이너스 24x 360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0 넘어갈게요. 20x
넘어가면 360. x는 18입니다. 18.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더 넣은 물의 양이니까 3x 54g이지.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이 소금물 문제는 아까도 이제 쉬는 시간에 질문했었는데 소금물 문제가 굉장히 빈출이냐?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소금물에 대한 기술이 되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이 퍼포먼스로 많이 보여줘. 소금물 이렇게 하면 빨리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소금물이 예전만큼 안 나와요. 안 나온 적도 있어, 한동안. 왜냐면 너무 심플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안 나오다가 최근에 뭐 여러 시험에서 소금물이 좀 등장해요. 다시. 자, 그렇기 때문에 소금물은 간과하면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비커를 이용하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커. 비커를 그리는 게 아니야, 절대. 그리지 마세요. 왜 그래요? 원리만 보는 거예요, 원리. 이런 식이에요, 비커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다 농도를 써요. 농도 6%, 3%. 그 다음에 위에다가 양을 씁니다. x. 여기는 120 마이너스 4x. 자, 여기는 12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밑에다 쓰는 거야. 결과를. 곱한 결과 4x. 계산하면요. 720 마이너스 24x. 360. 이거예요. 이게 비커인데, 이거 할 게 아니야. 그냥 똑같은 거 이거랑. 이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림을. 비커를 친절하게 그려. 왜 그려? 누가 본다고? 그냥 바로 가시면 돼요. 어떻게? xg으로 잡았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4x 가는 거야. 소금의 양이야, 하는 게. 얘랑 얘랑 곱해. 됐죠? 그래서 얘는 곱할 게 아니죠. 120g에다가 3%니까 120g 3%, 120. 어차피 100을 곱하니까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게 시소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시소공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도 있어. 근데 그 조금 더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시소공식으로 푸는 거는 가르쳐드리지는 않을게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뭐가 질문일까? 이거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질문일까요? 가격? 점수 내기가? 보세요. 가격이 가장 비싼, 밑에 보기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경우를 각각 1점으로 하여 1점부터 5점까지 부여한대. 맞아요? 그러면은 가격을 A부터 E까지의 가격을 구하고 제일 싼 거는 5점, 제일 비싼 거는 1점 주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물론 노가다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박 씨는 형가족과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간다. 4인이고요. 모두 숙박하지 못했을 때는 2개를 예약해서 가족끼리 숙박하려고 한다. 자, 박 씨의 가족과 형 가족이에요. 각각 4인이니까 8명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격은 보세요. 그냥 토탈로 가는 거야, 토탈. 개인당 가격이라고 써있지 않잖아. 그러면 나온 가격으로 봐야지. 자, 예를 들어서 A입니다. 기본 2인, 최대 4인이 6만원이고요. 1인 추가했을 때 10,000원. 이니까 2인이면은 2명 추가하니까 얼마예요? 8만원이지, 8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2나 고3 정도 돼 있는데 친구들하고 놀러 안 가봤어? 가봤지. 나도 가봤는데 옛날에. 자, 가보면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자기가 돈을 내지 않으니까. 근데 가본 사람은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 2인이다. 그러면 기본이 바로 6만원인 거예요. 추가 4인까지, 최대 4인까지 된다는 거는 그 방에 4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 대신 10,000원씩 더 내라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한 방에 8만원. 방 2개 잡아야 돼.
박 씨하고 형네 가족이니까 4명씩이니까 맞죠? 16만 원이야. B는 34만 원, C는 44만 원, D는 38만 원, E는 33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게 A가 5점인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렇게 해보시면은 2가 제일,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보세요. 보기 마지막 줄 좀 쳐볼게요. 점수가 동일하게 나올 경우, 펜션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이게 무슨 얘기야? 동점이 나온다는 얘기야. 항상 그래. 이거 100%입니다. 동점이 나와. 그럼 만약에 답을 골라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B 아니면 E로 가야 돼. 찍더라도 알고 찍어야지. 펜션이 답이 돼야 된다고. 펜션이. 그렇죠? 찍더라도 일반적으로. 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6번. 최대한 속도 내서 가능한 한 좀 많이 풀어 드릴게요. 6번. 자, 6번은 회계팀 팀장 1명, 과장 2명, 대리 2명, 사원 1명, 6명입니다. 6명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을 때, 자, 확률 문제에도 사실 잘 나오는데,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에요. 패턴은. 그러면 얘가 전체 경우의 수야. 전체. 얘가 뭐예요? 해당 경우의 수라고. 그 문제에서 6명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 6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렇지. 6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65432일입니다. 맨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이런 식으로. 720이에요. 어떻게 바로 나왔냐고? 외웠어, 나는. 많이 쓰니까. 그죠? 5팩토리얼은 120이고, 저는 외웠습니다.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120이고, 뭐라고 돼 있어요? 과장끼리는 이웃하고, 팀장과 사원 이웃하지 않는데, 이런 류의 문제가 코레일에 나왔어요, 코레일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물론 그거는 이제 원탁이 안 치는 거였는데, 맥락은 똑같아요. 다시. 과장끼리는 이웃하고, 팀장과 사원은 이웃하지 않는데, 경우의 수에 대한 것도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웃하는 것은 묶음이에요, 묶음입니다. 묶어서 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보시면, 일단은 과장끼리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과장을 하나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팀장 하나, 과장 하나, 대리 둘, 사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5명이 되는 거야, 5명. 근데 뭐라고 했어요? 팀장하고 사원은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나열하는 거야. 다시.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나열해야 돼. 해도 되는 것 나열하고요. 해도 되는 걸 나열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이사이나 양 끝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양 끝에 이웃하면 안 되는 걸 집어넣는다. 하면 안 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웃해도 되는 거 나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걸 집어넣으면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은 이웃 안 하겠지. 그래서 그런 거야.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팀장하고 사원 이웃하면 안 돼. 과장은 이웃해야 돼. 그러면은 이웃해도 되는 것은 과장 1명과 대리 2명이야. 그 얘네를 먼저 나열해야 되죠. 3 팩토리얼 3, 2, 1. 이렇게 되면 대리 둘과 과장 하나가 나열이 됐어. 이렇게. 됐죠? 그럼 요 사이사이나 양 끝에 팀장하고 대리를 팀장하고 사원을 넣으면 돼. 네 자리 중에 2자리를 선택해서 하나는 팀장, 하나는 사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팀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4개 중에 하나. 사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팀장이 들어간 거 빼고 3개 중에 하나.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아직 잊어버리고 있는 거. 과장이 이웃하고 있잖아, 그지? 붙어 있는 거, 얘네들은. 1명으로 보긴 하지만, 얘네 둘 자리를 이렇게 바꾼 것도 생각해줘야 돼, 경우의 수에서.
바꿔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2. 정확하게 2 팩토리얼. 자, 됐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얼마예요? 6, 72, 144. 전체 경우의 수가 720이고, 그 다음 해당 경우의 수가 144예요. 720분의 144, 5분의 1입니다. 경우의 수는 수리 능력 파트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자세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문제 건너뛰네, 오랜만에. 자, 9번, 10번 가볼게요. 9번. 9번은 뭐가 질문일까? 문단 배열? 문단 배열. 문단 배열은 제일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제일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 그치. 근데 일단은 접속어, 지시어, 이런 걸 먼저 봐야 돼. 근데 물론 요거는 지금 첫 번째 문단에 중국 기업들은 과거의 모방과 가격 경쟁을 넘어서 점점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접속어나 지시어로 시작해도 돼. 됐죠? 첫 번째 문단은 아니니까. 자, 근데 앞에 있는 내용하고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거를 다음에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문단 배열은 소거형이에요, 소거형. 무슨 얘기냐? 지금 만약에 첫 번째 게 정해졌어. 가로 나왔다. 그러면 3, 4, 5는 지우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가볼게요, 한번. 중국 기업들은 과거의 모방과 가격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창업 기업의 약진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기반하였는데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행정 관수와 덕이다. 거기에 당국은 돈, 인재, 좀 소음 들리나? 네. 비싼 걸 샀어야 되는데 안 비싼 걸 사가지고 쓰지 못하고 있어. 자, 가겠습니다. 자, 거기에 당국은 돈, 인재, 인프라, 스트럭처 방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제 그래요. 스타트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1,000억 원 위안이 넘는 규모의 파격적인 세금 감면책과 창업 기금을 조성한 덕에 벤처 투자가 몰려 혁신 창업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공무원 하면 바보라고 했어. 왜냐면은 사업을 하면 돈을 무조건 벌어. 호황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했다, 그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왜냐면 박봉이니까. 근데 지금 누가 공무원한다 바보라 그래.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렇게 지원도 해주기도 했고, 호황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 뭐가 와야 돼?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 예시가 올 수도 있지. 그거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오는 내용이 예를 들면 뭐 비교하는 반전이 올 수도 있어. 다른 내용. 그죠? 일단은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가나 다 중에 하나니까 가볼게요. 빠른 속도로 부활하고 있는 일본과의 경쟁도 우리를 긴장하게 한다. 생뚱맞잖아, 가는. 그죠? 왜냐면은 애초에 중국 기업이 이러이러하다는 게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였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보세요. 우리나라 공시족들이 독서실에서 취업 준비를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의 젊은이들은 창업 카페에서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사실 나도 앞에 접속어가 있었으면 더 깔끔했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반면에. 왜냐면 다른 얘기, 비교하고 있으니까. 반면에라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그 말은 없었어요. 그죠? 자, 중국 경제가 한국을 초월한 후에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단은 반면에라만 말만 있었으면은 자연스럽게 들어갔을 것 같긴 해. 그죠? 그 다음에 다는 최근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주축으로 국가적 실업 문제를 모색하고, 이거 생뚱맞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나가 와야 돼요, 나. 그러니까 나 다음에 나에서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한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리고라는 게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빠른 속도로 부활하고 있는 일본과의 경쟁 구도도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더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3번으로 가는 게 맞아요. 됐죠? 자, 나하고 다로 가는 거는 어울리지 않아요.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뭐?
10번 뭐가 문제예요? 답은 일단 4번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안 됐던 거. 아예 안 됐어? 자,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이런 거 보세요. 공식이 지금 3개나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관점이에요, 관점. 공식이 3개나 나와 있는데, 보세요. 공식은 항상 이런 패턴이야. A는 B분의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 셋 중에 2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물어본다고 했지. 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주택 보급률 보세요. 가구수분의 주택수야. 가구수가 있어. 그럼 주택수는 당연히 물어봐. 준비해야 돼. 주택수는 가구수에다가 주택 보급률을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구당 주거공간 나와 있고 가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공간 총 면적을 구할 수가 있지. 됐죠? 자,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1인당 주거공간은 인구수분의 주거공간의 총면적이야. 자, 인구수 있어요? 없지? 네. 주거공간 총면적 있어? 없어요. 물론 구할 수는 있어. 어떻게? 가구당 주거공간에서 주거공간 총면적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구하려면은 구하고 구해야 돼. 너무 어렵다, 일단은. 자, 보통은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1인당 주거공간 그 자체로 쓰인다. 보세요. 구할 수는 있지만 A는 B분의 C다. 근데 이 중에 하나만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 물어봐, 그냥. 구할 수는 있지만 어렵다. 자, 그게 일단 관점이에요. 기억, A지역의 주택수는 매년 증가해? 맞잖아, 이거. 왜? 가구수랑 주택보급률을 곱해야 되는데 가구수하고 주택보급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확인할 필요가 없다. 너무 쉬웠다, 기억은. 자, 그 다음에 니은. 2009년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가구수는 2008년보다 10.9% 증가했어요? 10.9%? 몇 퍼센트? 알 수가 없지? 네. 2채 이상 보유한 거 어떻게 알아? 이거는 지금 가구수하고 주택보급률인데.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알 수 없다가 맞습니다. 알 수 없다. 2채 이상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이게 왜,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으니까 2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근데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넘어도 2채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알 수 없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2006년부터 9년까지 1인당 주거공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크다. 1인당 주거공간의 전년 대비 증가율 이랬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그냥 수치 갖고만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통계적인 거예요.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통계적인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물어보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1인당 6년부터 9년까지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크다. 딱 봐도 증가율 제일 큰 건 뭐예요? 6년인데 6년? 어떻게 알아? 얼마 증가했어요? 3.8? 3.8 증가했죠? 3.8이면은 30% 정도 되네. 맞죠? 근데 30% 증가한 게 없잖아. 됐어요? 가볍게 갈게요. 이거 뭐 공식 쓰거나 증가율과 배수관계 이런 거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가겠습니다. 대략 30% 정도 증가했어요. 나머지는 택도 없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 2009년 주거공간의 총면적은 그랬잖아. 주거공간 총면적 물어본다고 그랬지? 주거공간의 총면적은 뭐예요? 가구수 곱하기 가구당 주거공간입니다. 그럼 2009년과 2005년을 비교할 건데 자, 2005년은 바로 갈게요. 가구수 11100 그 다음에 56.5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09년은 13880 곱하기 96.2 조금 생각하게 만들긴 하네요. 여기 2배 이상이다. 보세요. 얼마 증가했죠? 40 정도? 40 정도면은 한 1.7배 정도 되나요? 맞아요? 1.7배 정도 될 거야. 그 다음에 얼마 증가했어? 2,700? 2,800? 1.2배 보다 크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1.2랑 1.7 곱한 것보다는 클 거야. 맞아요? 얘가 2보다 큽니다. 됐죠?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항상
정말 강조하는 건데, 물론 계산력도 중요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2배 이상인지는 보란 얘기야. 실제로 정확하게 몇 배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됐어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에 11번 질문 들어왔는데, 11번 역시 뭐예요? 계산입니다, 계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팁이라고 드릴 게 없어요. 다만, A팀의 경우, 11번 같은 경우는 A는 뭐예요? 그냥 저렴이로 가는 거지, 저렴이. 렌트카가 해보시면, 체크해 볼게요. 렌트카가 A 방식이면 18만 4천 원, 택시다 7만 원, 대중교통이다 6만 4천 원. 이러니까 A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돼요. 일단은 용이성과 시간, 이동 시간은 주어져 있잖아요, 문제에서. 경제성만 따지면 되는데, B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경제성은 가장 적을 때 10점, 그 다음이 8점, 그 다음이 6점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금액을 구해야 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B 기준으로, 일단은 순서대로 렌터카, 택시, 그 다음에 대중교통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얼마가 나오고, 이건 계산해야 돼요. 29만 7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14만 원. 자, 그 다음에 7만 2천 원이에요. 그럼 이것만 끝이 아니야. 얘는 가격만 고려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얘가 10점이죠. 얘가 8점이고, 얘가 6점이야. 그 다음에 7, 9, 6. 그 다음이 18, 5입니다. 그 다음에 이 끝이 아니야. 왜 끝이 아니냐면, 심지어 여기다가 가중치를 부여했어요. 5대 2대 3. 50%, 20%, 30%. 참고로 이게 에듀윌 문제, 에듀윌 문제인데, 기억이 나네요. 제가 줬던 기억이 나요, 문제가. 5대 2대 3.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예요. 5대 2대 3.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0.5 곱하는 거고, 0.5 곱하는 거고, 0.5 곱하는 거고. 곱하는 거 이렇게. 곱해갖고 더하면 돼. 그럼 계산 결과가 얼마 나오냐면 얘가 7.4. 그 다음에 얘가 8.2. 그 다음에 얘가 7.7 나와요. 그죠? 그래서 뭘 고르는 거예요? 택시를 고른다. 택시. 그래서 제가 팁을 드렸나 모르겠네? 이거?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과가 뭐냐, 누구를 택할 거냐 이거니까 숫자가 좀 복잡하다면 숫자를 굳이 바꿔서 갈 필요가 있어요. 복잡하다면. 근데 이거는 그리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무슨 얘기냐? 50%니까 그냥 3으로 하는 게 나아, 원래.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보세요. 기준을 하나 잡아. 제일 작은 걸로 하세요. 그럼 얘는 0이지, 0. 2지, 4야. 6이 제일 작죠? 0이야. 3이고, 1이다. 자, 5로 잡아요? 0, 3, 5. 크게 의미는 없어. 의미는 없어. 왜냐면 숫자가 값이 비슷비슷해야 의미가 있긴 한데, 뭐 어찌됐건 간에.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해봅시다. 자, 0.2, 0.15 얼마예요? 1.7이지.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요거는 1, 1.6, 2.5. 맞아요? 자, 요건 얼마예요? 얘 하나만 있네? 2.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가 얼마예요? 0.8이지. 0.8이야, 차이가. 똑같아. 자, 얘하고의 차이 얼마예요? 0.5. 똑같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과이니까 숫자를 작게 만들 수 있다면 작게 만들어서 가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12번은 얘기가 다르죠. 그죠? 12번은 어찌됐건 간에 계산을 해야 돼. 자, 요건 A도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A도. 2대 5대 3으로. 그죠? 해보시면 요거 답 3번 나옵니다. 12번에. 자, 그 다음 13번. VR. 옳지 않은 것. 자, 요거 뭐가 질문이에요? 1번이 답이네요.
지금의 VR은 현실과 대체되거나 구분할 수 없는 정도로 극도로 사실적인 세계예요? 그 영화 봤어요, 그거? 레디 플레이어 원? 내가 굉장히 최애하는 영화인데 그 정도면 모를까? 예. 이거는 그렇다는 얘기가 봅시다. 일단은 그 말이 있어요? 제한적 몰입형 VR을 구현한다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첫 번째 문단에서 제한적 몰입형 VR. 이게 좀 친절하지는 않았어요. 제한적 몰입형이라는 게 뭐야? 몰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VR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이 세계에 빠지면은 이거 진짜 같아. 활 쏘는 거였거든요. 활 쏘는 거. 팔이 아프더라고. 활은 나가고 있고. 진짜 같잖아. 나중에 진짜 같아. 혼자서 막 이러고 있는 거 혼자서. 와이프랑 들어가서 했는데 그렇더라고. 하여튼간 몰입하면 모를까? 대체로는 인식이 되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15번. 계산해야 돼. 계산해야 되는데 볼게요. 지불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부품비. 맞죠? 15번. 지불해야 되는 게 일단 부품비가 있어요. 그죠? 또 뭐가 있어? 수리비. 그 다음에 출장비. 됐어요? 자, 근데 2시간 40분이 소요가 됐대. 근데 수리비가 분당으로 들어가나? 수리비가 분당으로 들어가나 보네? 그게 좀 친절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수리비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잠깐만. 의미 없어? 볼까요, 한번? 일단은 뭐 했어요? 1년 6개월 전에 피전자에서 152만원짜리 LED TV를 구입했다. 있죠? 자, 그 다음에 TV 고장으로 퇴근 후 오후 7시까지 출장 수리를 불렀대. 오후 7시야. 그 다음에 패널과 파워보드 이상이라고 했대요. 패널하고 파워보드. 그쵸? 근데 바로 교체했고 수리하는데 2시간 40분이 소요됐다. 어렵다. 이게 보니까 각주에 패널은 TV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구입 후 2년까지는 보증하네. 맞죠?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파워보드만. 그죠? 파워보드만 일단 받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장비. 출장비 얼마예요? 출장비는 평일, 그러니까 시간당 10,000원이고, 시간당 10,000원이면은 2시간 4,000원, 2시간 40분이니까 30,000원 내야 돼? 조금 더 친절할 필요가 있었겠네. 예, 조금 더 친절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런 거지. 분당으로 안 한다고 좀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2시간 40분이면은 3시간치를 내고 써야 돼. 그건 그래요. 30,000원이고, 그 다음에 출장비가 15,000원이죠. 6시 이후니까. 맞죠? 자, 그래서 그 값들을 다 더하면 1번입니다. 어떤 거? 다시 뭐라고? 무상수리. 무상수리 시. 밑에 보면 한편. 유상수리 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밑에 거에 적용이 되고, 무상수리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말이 되네? 됐어요. 16번은, 16번 어떻게 돼야 돼요? 강 차장은 1년 9개월 전 피전자에서 186만원짜리 PDP. 와, PDP면은, 완전 옛날 아닌가? 최근 TV 고장으로 서비스센터 방문했다. TV를 맡긴 지 40분 후에 메인보드에 불량이 발생했어요. 자, 그런데 메인보드 품절로 수리받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메인보드.
일단은 얘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게 몇 개월짜리인지 어디 나와있지? 불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메인보드 품절로 수리를 못 받았다고? 근데 이게 지금 단일 품목이라 그런가? 원래는 이게 이런 걸 주거든.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은 뭐다 이렇게 주는데 그게 없어. 원래는 줬어야 돼. 그러니까 얘도 이건 해당 사항이다라고 줬어야 되는데 TV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70% 환급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186만원에다가 70% 환급이니까 70만원, 56만원, 42,000원, 130만 2천원.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띄어쓰기 외워야 돼, 이거는. 한두 마디 할 때 하나고 둘을 떼야 돼요. 관형사로 쓰이면, 관형사잖아. 세는 거니까 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18번도 질문 다예요? 18번도 질문 다야? 봅시다. 자, 첫 번째 자료가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량 1000톤. 일단 숫자가 안 써있네? 이게, 보세요. 이게 보통 자료를 줄 때, 그래프에서, 이 수치가 없어. 그러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알 수 있나요? 얼마만큼 변했는지 알 수 있냐고. 없잖아. 맞죠? 그러면 보통 수치가 없다 그러면 보통은 뭐 막대의 길이가 확 차이 나가지고 뭐 누가 크다 작다 이런 거 정도는 비교가 돼. 그리고 차이가 큰 경우에는 얼만큼, 얼마 이상 이런 것도 가능하지. 근데 보통 수치가 없다 그러면 뭐냐? 추이를 보는 거야. 추이를 묻는다. 일반적으로. 왜냐면 수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 에너지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 잠시만요. 에너지만 딱 구분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상하 관계에 있다 그래.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에너지 하나만 딱 본 거야. 상하관계에 있어. 그러면은 보통 두 자료를 엮어. 근데 엮기에는 그래프에 수치가 아무것도 없어. 자, 일단 봅시다. 자, 됐어요. 됐고, 오케이. 이게 맞는 말인가? 위에가? 일단 볼게요. 자, 기억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배출원은 에너지예요? 연평균 증가율이 잠깐만.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게 에너지라고? 증가율인데? 솔직히 엄밀히 말씀드리면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이거 또 중요한 내용인데 보세요. 우리가 보통 증가율하고 기울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있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A. 자, B라고 할게요. 2010년? 2011년. A가 너무 작다. 다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줘야 명확하니까. A, B. 요거를 3, 요거를 11이라고 할게요. 그죠? 2017년. 자, 그 다음에 2018년. 갔더니 A가 6이 됐어. 그리고 B는 20이 됐어. 20. 그죠? 그러면 기울기라고 한 게 뭐냐면 얘는 3 올라갔지. 얘는 얼마 올라간 거예요? 얘는 이렇게 가서 9가 올라갔거든. 그럼 당연히 얘가 기울기가 더 가파른 거야. 왜? 얘가 3 증가할 때는 9 증가했으니까. 실제 증가율을 볼까요? 100% 증가했고 100%가 안 되지. 기울기로 판단하면 안 돼. 무슨 얘기냐? 지금 보면은 월등히 다른 값들에 비해서 폭이 넓어. 그것만 가지고 증가율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이 틀렸어요. 틀렸지. 왜 틀렸어? 지금 딱 과정으로 보면은, 그 순서로 보면은 2009년 보세요. 막대 긴 거 옆에가 산업공정이라는 얘기잖아. 맞죠? 산업공정의 위치를 봐봐. 그 다음 거 보세요. 적어도 2배는 됐는데? 맞죠? 적어도 2배는 됐잖아. 그럼 이거 100% 정도 증가한 거야. 대충 보더라도. 근데 지금 그 에너지 같은 경우는 2배 택도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수치가 있었어야 되니까. 제가 낸 것 같진 않네요, 문제. 네.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쓸게요. 알 수 없다. 왜냐면 자료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알 수 없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수치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 추이 정도, 증가했다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됐죠?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니은 2012년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는 전체 90% 이상이다? 아닌 것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62, 62.1. 2013년이 아니죠? 그죠? 2013년이 차이가 지금 595.1하고 657.7하고 보면은 60이 넘게 차이나. 맞죠? 10%가 넘는 거지. 핑계. 맞죠? 그렇게 볼게요. 나머지를 더해서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빼서 보세요. 빼서. 무슨 얘기냐면 595.1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595.1 그 다음에 657.7 얘가 90% 넘는 거를 얘가 90% 넘는다. 잘 들으셔야 돼. 얘가 90% 넘는다는 것을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을 해도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여기다가 0.9를 곱해서 그 값보다 얘가 큰지 확인하면 돼. 세 번째는 뭐야? 얘네들의 차이를 봐. 얘네들 차이. 대략 얼마예요? 60이 넘어. 맞아요? 그러면 60은 넘는다는 얘기는 이 값이 90%가 안 된다는 얘기야. 얘하고 얘 차이가 10%가 넘으니까. 이해했어요? 안 되면 질문해야 돼요, 쉬는 시간에.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끝내는 거지. 방법은 여러 가지야. 이걸 90% 확인해도 되고 다 좋지만 차이가 60이 넘잖아. 그러면은 얘는 90%가 안 되는구나. 물론 다른 해에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해도 그러네. 괜히 어렵게 갔나? 2010년. 2010년도 그러네요. 그죠?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2011부터 15년 중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연도는 총 배출량입니다. 2013년이다. 2013년에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네요. 거의 100가량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됐던 게 없습니다. 기존에. 자, 됐어요. 거의 20% 정도, 20%까지는 아니구나. 한 10% 후반 정도 증가한 게 요거밖에 없어요. 가볍게 갈게요. 요거는 계산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리얼. CH4.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1년까지 감소하다가
요건 뭐 확인이니까요. 넘어갈게요. 근데 답이 지금 기억도 맞다고 돼 있는데 기억도 틀렸어. 정확하게는 디귿만 맞는 거예요. 디귿만. 그래서 18번은 OMR 카드에다가 맞다고 해주세요. 그냥 18번 없어. 디귿만 맞아. 니은 기억도 틀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